구분 소유자들이 이 건물 안에서 벌어지는 이런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건가요? 그 단톡방 아까 단톡방 카톡 얘기해서 집에서 예. 나갔던 것처럼 예. 여기는 그냥 이제 혼자 주로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 살잖아요. 예. 작다 보니까 근데 이제 다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일하는 사람이고 그냥 내라면 내고 그러니까 신경 쓰는 것 자체가 그리고 여기는 그 월세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그 세입자. 소유주들은 그렇죠. 외부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라면 내고 그냥 뭐 하라면 하고 좀 이런 쪽이고 소유주인데 사는 사람들은 알잖아요. 네. 그거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어쩌고 저쩌고 하지 다른 사람들 세 놓는 사람들은 신경 월세만 잘 나오면 되고 네. 전기 수도만 안 끊기면 되는 거예요. 외부 소유주들은. 근데 그 지금 그 입주해 계신 분들은 그렇다고 해도 예. 그분들 말고 결국은 그분들이 위임장을 써줄 수 있는 권한은 없잖아요. 결국에는 소유자들이 그 A 씨에게 그렇죠. 위임장을 써줬을 텐데 그분들이 만약에 지금 A 씨가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지금 관리단은 말을 파행으로 이끌고 있다는 걸 안다면 저 같으면 위임했던 것 아예 실제로 위임했다고 하더라도 철회할 것 같은데 그런 분들 혹시 지금까지 아무도 없습니까? 그거는 지금 그 사람들의 그 목줄을 그 A씨가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개별 저희는 그 중앙난방인데 네. 일순간 저희 구분 소유들의 동의를 없이 개별 난방으로 돌렸어요. 그런데 그게 불법으로 행해져 가지고 예. 그 수정구청에서 대수선 이게 그 행정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구분 개인 난방을 한 분들이 불안해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A씨가 자기가 이거를 무마하고 하겠다 해가지고 구분 소유주들한테 그 개인 보일러를 한 사람들한테, 개인 난방 한 사람들한테 30만 원씩 거뒀다고 들었습니다. 가구당. 그래가지고 그거를 급하게 소송을 해야 되니까 도장을 다 가지고 있겠다. 당신네들 도장을 내가 다 파서 가지고 있을 테니 이거는 저희가 들은 건데 그래서 행정소송을 해야 된다. 수정구청하고 이거는 내륙백이 아니고 비내륙백이다 해가지고 소송을 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한테 자기가 하는 거에 동의를 해라는 목적으로 그 사람들 목줄을 쥐고 있는 거예요. A씨가.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약 60세대인데 40세대 정도를 그 사람이 목줄을 쥐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선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현재는 어떤 사람이 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까? 그것도 지금 그 관리 업무를 예. 저희도 모르게 구분 소유주들한테 동의를 구하지 않고 관리라는 사람이 임의적으로 옛날 관리소장을 지금은 관리업체로 바꿔갖고 그거를 허가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계약. 개인적으로 관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야기하신 거를 지금까지 이야기하신 걸 정리하자면 그 A 집사는 이 오피스텔하고는 아무 연고도 없었고 아무 권한도 없었는데 구분 소유주들한테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고서 관리 업무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또 오피스텔 그 누구도 위임받았다는 그 권한, 위임장이 되겠죠. 그거를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 이런 상태에서 A 집사는 관리단 업무를 장악하고 자기가 선호하는 사람 혹은 뭐 선호하는 말씀하셨던 그 업체 관리하는 업체 이렇게 맡기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저희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관리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무것도 없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모릅니다. 그 업체도 확인을 안 해주나요? 안 해주죠. 안 해줘. 그리고 업체에다 물어보면 주민의 50% 동의를 가져와라 이렇게 해요. 야, 참.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좀 그 가볍고 유쾌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제가 점점 지치고 피곤해지고 있는 그런 피로감이 쌓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에서 판결받은 것을 근거로 미납 관리비 채권 회수하려면 관리 주체가 빨리 선정돼야 되는 거죠. 네. 지금 지금까지 그 A집사라는 사람이 교회 측이 미는 사람을 선임한 것이 아마 그 관리 주체를 선정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요. 그래서 지금까지 관리 주체가 없고, 네. 그래서 지금까지 판결받은 이후에도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되고 있다라는 그런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러니까 이 A집사가 결국 요거 파행으로 이끌고 계속 이 자리를 노리고 있는 거군요. 네. 네. 그러면 결국은 이 오피스텔 문제를 해결하려면 가장 빨리 선행돼야 되는 문제는 관리의 주체를 그렇죠. 선정해야 그렇죠. 되는 거죠. 네. 올바른 예. 일을 할 수 있는 관리 주체. 그래서 네. 네. 제가 그 이재희 목사에 대해서 많은 의혹이나 혐의 같은 것들에 대해서 접수를 해 왔었어요. 그리고 또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재희 목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대의 외제차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차량 소유권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호화롭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이 사람이 한 2억 원 정도 되나요? 지금 확정 판결된 게? 네, 1억 5천. 1억 5천, 2억도 판결. 안 되네요. 예. 예. 그걸 안 내가지고 지금 일반 오피스텔의 입주민들과 그 관리 업무를 맡아 하고 있는 여러분들께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 뭐 이해는 되진 않지만 지금 이 오피스텔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이재희 목사가 주도해온 것 같고요. 저는 갑자기 이 A집사라는 이 사람 뭔가 중간에서 자기 영향력을 이재희 씨가 아니라 처음에는 이재희 씨로부터 위임받아서 왔는데 지금은 이제 자기 영향력을 막 행사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뭐 아마 이런 부분에서 세세하게 다 이재희 목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 이재희 씨 상황이. 왜냐하면 고소 고발된 이후에 그 경찰서에 출석 안 하고 막 미국으로 막 2차례나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 끌기 하고 있고 도망가기 위 하고 있고 이렇게 계속 기피, 회피 이런 것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오피스텔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이 A집사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저렇게 해라라고 아마 세세하게 할 여력이 없을 겁니다. 이재 씨는 그 외에도 그 자식들에 해당되는 아들, 딸에 대한 의혹도 굉장히 많이 넘치나요. 네. 그러기 때문에 이재 씨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이건 제 짐작입니다. 이 A집사라는 사람에게 이 오피스텔과 관련된 부분을 세세하게 관여하고 컨트롤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다면 이제 지금 이 A집사가 이 오피스텔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자기가 지금 독단을 행사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러면은 맞는 말씀입니다. 관리단을 올바르게 선임하는 방법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첫 번째 단추가 될 텐데 선행 작업이 될 텐데 제가 알기로 현재 분당애플교회 이재희 목사는 아까 말씀드린 그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미 세간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나쁜 표현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송구스럽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지기도 해요. 어제 제 블로그에 뭐 여러 가지 수십 개의 글을 차단 조치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제 경찰서에 출석해야 되는 시점은 점점 다가오고 그리고 또 진술해야 되는 시기도 다가오고 그리고 또 자기가 검색해보면 여기저기 많은 자신에 대한 그 부정적인 영상들, 글들이 이미 다 공개되어져 있고 CBS나 여러 매체들 통해서 뉴스엔조의 여러 매체들 통해서 자신이 어떤 일을 해왔는지 다 알려졌어요. 한겨레에서도 그 헌신페이라고 해서 또 공개가 됐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것들이 이미 이재 씨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알려졌다는 이야기를 장황하게 설명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이 영상을 기점으로 해서 관리단 선임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어떻게 좀 잘 활용해서 국민청원으로 좀 이끌어갈 수 있으면 좀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저희는 지금 저희 오피스텔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지금 변호사를 통해서 그다음에 또 저희 구분 소유들하고 같이 의논을 하면서 지금 소송 중에 지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A씨를 비롯해 가지고 관리소장, 그다음에 또 관리인 이 사람들을 지금 고소 고발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정상적으로 이제 결론이 나면 네. 저희가 관리인을 총회를 소집해서 네. 관리인을 지금 정상적으로 선출하려고 그런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원만하게 잘 풀어가기 위해서라도 아마 여러분들의 사연이 많이 알려지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계속 받으셨던 그동안에 겪으셨던 그런 고통, 아픔 이런 것들을 분노 이런 것들과 많이 공감을 해주실 것 같고 그러면 그것으로 이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억울함을 신문고를 울리듯이 과거에 신문고를 울리듯이 국민청원을 통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피력하고 있는 그런 중인데 그걸 통해서 한번 연결해 보는 것이 효과적으로 좀 일을 해결해 나가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좀 대화를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재희 목사로 인해서 정말 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어서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참 죄송스럽기도 하고 마음이 안 좋기도 하고 그런데 특히나 이 경우는 그 목사로 인해서 그 교회 성도들, 교인들이 아니라 좀 다른 일반인들께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례라서 교회 다니는 제가 오히려 여러분께 굉장히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이 드는데 저 역시도 지금 이재희 목사의 일에 굉장히 깊이 관여가 되어져 있는 경우입니다. 아무튼 모쪼록 이런 문제가 빨리 해결돼서 여러분들 고통이 좀 사라지면 좋겠고 예전에 그 행복했던 그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제가 대신해서 사과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해주신다면 그것으로 오늘의 대화를 좀 마치는 것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월급도 받지 않고 맡은 일만 한 것이 제 불찰이 너무나 컸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후회가 되는데요. 아무 이득 없이 오랜 기간 무보수로 일을 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으실 겁니다. 입주자들은, 구분 소유자들은. 그래도 저를 여전히 믿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도 힘이 납니다. 저는 제 남편이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 혹시라도 누가 될까봐 항상 조심했고 또 남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정말 노력하며 살아왔는데 일이 잘 안 되고 여기까지 온 것은 제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맥 프린스텔의 문제는 하루속히 정상적으로 관리인이 선출되어서 그 이재희 씨의 미납관리비를 해소해야 됩니다. 물론 일부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체납 임금 등을 지불해야 되지만 건물 내적으로 수리도 하고 복도에 모노림도 깔고 기계 등을 정비하는데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재희 씨 편에 서 있는 구분 소유자들이 몇몇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안타깝게 생각이 되고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맥 그 오피스텔의 모든 구분 소유자들 한몸 한뜻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관리인을 선출하고 미납 관리비를 받아내는데 힘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류지 향기가 달려있어서 스트레스 참 많이 받고 있는데 날씨는 더워지고 에어컨 좀 틀고 싶고요. 진짜 그냥 관리비 내고 살아가면서 최소한의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거라도 좀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회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거의 모든 비리의 온상이라는데 놀랐고 절망감을 느꼈었는데 지금은 정의가 승리한다는 희망과 신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루빨리 우리 오피스텔이 악몽에서 벗어나 입주자들에게 행복한 보금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쉬지 않고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 오피스텔에는 그 힘없는 불쌍하고 힘없고 빼곡고 참 연약한 그런 여자분들만 진짜 많이 사시거든요. 근데 참 교회라는 그 집단이 들어와 가지고 관리비도 안 내고 정말 너무 어렵게 지금 하고 있는데 빨리 이글이 해결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오피스텔이 이 지금 주위에 너무
그 낙후돼 있습니다. 오피스텔 자체가. 그래서 저는 관리비를 빨리 그걸 받아서 오피스텔에 그 보수하는데 그런데 빨리 썼으면 바람입니다.